이어서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부분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은 총 10장 66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칙, 청소년 정책의 총괄, 조정,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단체,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청소년 육성 기금, 보칙, 벌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에서 24살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우리 교재 158페이지에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이 됩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의 기본 이념은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총 9장 56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칙은 어린이집의 설치라든지 또 교직원, 어린이집의 운영, 건강, 영양 및 안전, 비용, 지도 및 감동, 보칙, 벌칙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 1989년 4월에 모자 복지법으로 처음 제정이 되어서 2007년 10월에 법명을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포함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가지고 한부모의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총 5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 가족 복지의 시설, 비용, 보칙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의 종류에는 모자 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 부자 보호시설, 부자 자립시설, 미혼 모자시설, 미혼 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그 방안들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아동복지 사업은 가족이 해체된 후에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녀적 관점에서의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주로 요보호 아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자가 아동 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자녀를 버릴 때 기아 친권 포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기능도 국가의 체계적인 시책으로서가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민간의 책임과 역량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부의 관리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도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면서 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 건강권과 안정권 보장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신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국가 책임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도 제4조의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자와 국민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시행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제5조의 보호자의 책무, 제30조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권과 안전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규정을 아동복지법에 신설하거나 개별화된 법령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장애 아동에 대한 대책도 장애인 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주로 다루어져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장애 아동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재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 위탁 양육의 활성화입니다.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국내의 아동보호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이전까지 민간기관에 의존해왔던 학대 피해 아동보호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아동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정위탁보호제도와 그룹홈에 대한 지원 및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그런 기능시설로의 전환이 보다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과 함께 수용할 수 없고 이들의 독특한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아동보호를 대규모 시설에서의 소규모
전문화된 시설에서의 보호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리보호 체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지 사업의 주 보호 대상인 소년, 소녀 가정이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으로 수용되면서 가정위탁보호 대상 및 서비스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가정위탁 대상 아동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맡겨졌던 소년, 소녀 가정들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보호 및 관리를 전환된 것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위탁 가정 서비스와 함께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위탁 가정 및 조부모에 의한 대리 양육 가정으로 세분화된 위탁 유형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가정 위탁 보호 제도는 이전의 소년 소녀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 증가보다는 이전의 소년 소녀 가정이 가정 위탁 보호에 편입되는 과도기에 있고요. 이에 따라 친인척 위탁 가정에 대한 비용 보조 위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정 위탁 보호 제도에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요보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가정 위탁 보호 제도가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서비스 개념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과 복합화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혼이나 가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과 같은 사회 문제로 인해 요보 아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장이나 직원과 수용되어 있는 사람 간의 관계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소규모의 시설에서 상호 간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 시설장이나 직원들의 아동에 대한 부모 역할 수행에 기대할 수 있고요. 따라서 종래 대규모 단순 보호 형태의 소속사 제도라든지 그룹홈 형태 등 소규모 가정 단위의 보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시설의 다기능화와 복합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입소자의 수를 제한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설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아동의 사회 적응과 자립 부분입니다. 사회 적응 및 자립에서 조기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익히는 등 그런 기본 능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생활시설 퇴소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자립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간극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동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소속되어 있는 숙소에서 나가야 하고 국가에서 자립지원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800에서 5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제 월세 없고 이제 알바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에 대한 부분이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으로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시스템이 그냥 이렇게 요구만 하고 있지 현장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그렇게 자세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법은 24살까지이니까 우리의 이제 전공 부분은 영유아 아동이지만 그래도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하는 그 아이들 우리가 잘 길러야 되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이 요구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게 아니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기의 아동에 대한 대책 수립인데요. 절도, 폭력, 약물 오염용 등의 문제 행동을 하거나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의 목표는 전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이지만 우선해야 할 사업은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치료하거나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문제 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행 청소년과 범죄 청소년을 위해 발생하는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작은 비행과 범죄를 되풀이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강화하여 복합, 비행, 가출, 불황, 도벽, 약물남용, 정서장애 등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 치료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아동복지 담당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인데요. 변화하는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4조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제13조에는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경우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되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의 아동의 복지 증진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운영의 실효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뉴스나 미디어에서 아이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이가 컵라면을 이렇게 훔쳐먹고 추운 겨울날 메리아스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이런 기사들을 다루었을 때 해당 아이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의 공무원, 그 다음에 행정관,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입소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 1차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실효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몰랐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토스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K 방역, K 뭐 문화, 뭐 K 드라마 이렇게 우린 코리아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글로벌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그 아동 복지라는 이 복지적인 접근을 봤을 때 굉장히 1차적인 지금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구미 사건에 대한 부분으로 기사를 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사가 종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48세의 엄마가 20대의 딸과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아이가 유기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쇼킹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그 적절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문제 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 엄마도 문제의 청소년이었고 그 딸도 그쵸.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봤던 부분입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교재가 아니면 사실 언제쯤 다시 한번 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긴 하겠지만 아동복지법에 대한 목적과 이념을 논하시오라고 해서 제가 151페이지에 대한 목적을 여러분한테 글쓰기의 내용으로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151페이지에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그래서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적으시면 되고 이념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념까지 151페이지의 내용을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을 숙지하셔서 참고하셔서 151페이지의 내용을 글쓰기의 내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제 제가 책임의 주체부터 아동복지 전담기관과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다뤄드렸는데 아동복지법은 7장 75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안내를 처음에 드렸고요. 그래서 그 1장부터 7장도 제가 다시 한번 151페이지 7장 75조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래서 1장의 총칙부터 자세하게 살펴드리면 이 부분도 여러분 글쓰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 기본 이념, 정의,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자의 등의 책무,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에 대한 총칙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으로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계획 수립의 협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회로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2장으로 주요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장은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로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보호조치,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등 금지행위,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아동의 후견 선임, 보조인의 선임,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신분 조회 등 조치, 아동학대 예방의 날, 홍보 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등의 통보,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안전기준의 설정,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아동안전보호 인력 등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건강한 심신의 보존, 보건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 등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아동 자립지원 추진 협의회,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구분으로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 전담기관의 설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아동복지 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애 의무, 아동복지단체 육성으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6장의 구분으로 보칙을 구분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비용을 보조하고 비용을 징수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고 국유, 공유재산의 대부 등 면세, 압류를 금지하고 비밀 유지의 의무, 조사 등 청문 권한의 위임,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 의제가 주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법의 마지막인 7장의 구분은 벌칙으로 그 주요 내용은 벌칙, 상습범, 미수범, 양벌 규정, 과태료로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대한 그 4조와 5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규정,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법에 대한 부분으로 심층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